가끔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잘 짜여진 한 편의 연극 무대와 같지 않은가 하고요. 젊은 시절에는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며 서툰 대사도 거침없이 내뱉으며 열연을 펼치곤 합니다. 무대 위에서 우리는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배역들을 소화하며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성장하며 앞으로 나아가죠. 하지만 중년에 이르면 무대 위에 우리는 이전과는 사뭇 다른 더욱 깊어진 고민과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사랑이라는 감정 앞에서 우리는 왜 그리도 조심스러워지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단순한 설렘이나 즉흥적인 끌림보다는 복잡다단한 감정들이 뒤섞여 우리를 망설이게 만드는 중년의 썸. 그것은 마치 잔잔한 수면에 던져진 돌멩이가 일으키는 파문처럼 우리의 내면을 흔들고 새로운 질문들을 던지게 합니다. 오늘은 그 미묘하고 때로는 덧없이 흔들리는 감정의 늪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중년의 썸이 왜 더 조심스럽고 어렵게 느껴지는지, 그 깊은 심리적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을 차분하게 그리고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당신 안에 숨겨진 해답을 찾는데 작은 실마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경험 속에서 공감의 순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중년의 심리를, 그 복잡한 내면의 지도를 함께 파헤쳐 볼까요? 혹시 당신도 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며 한번 귀 기울여 봐주세요. 우리는 흔히 중년을 인생의 정점이라고 말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기는 시기라고 평가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적인 안정감 뒤에는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탐색하고 재정의하려는 강력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체성 탐색이라고 부르죠. 젊은 시절에는 외부의 시선과 사회적 기대에 맞춰 살아가는 데 급급했다면 중년에는 진정한 나를 찾아 새로운 관계를 통해 자아를 확인하고 때로는 과거의 나를 벗어던지고 싶어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인연에 대한 갈망이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싹트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갈망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중년에 접어들면서 겪게 되는 폐경과 같은 급격한 호르몬 변화는 감정의 기복을 심화시키고, 이는 새로운 관계 형성에 알게 모르게 그리고 미묘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며 혼란스러움 속에서 관계를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변화를 넘어선 심리적 불안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시간에 대한 인식 또한 중년에는 매우 크게 변화합니다. 45세를 전후하여 죽음에 대한 인식이 더욱 뚜렷해지고 남은 삶의 시간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시간의 흐름이 젊은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러한 시간 조망의 변화는 현재를 더욱 충실히 살아가고 싶은 심리를 강화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썸에 대한 강력한 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절박하면서도 강렬한 마음이요. 이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지금 여기의 삶을 만끽하고자 하는 욕구로 나타납니다. 또한 중년에는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도 훨씬 다양하고 심층적으로 진화합니다. 부모님의 노쇠한 모습, 자녀들의 독립과 성숙, 그리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우리는 젊은 시절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고 삶의 유한성을 더욱 깊이 체감하곤 합니다. 이러한 자기 이해의 폭넓음은 새로운 관계를 맺는 데 있어 더 많은 성찰과 신중함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제는 단순히 외모나 스펙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내면과 가치관, 그리고 삶의 태도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사회적인 요인 또한 중년의 썸 심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결혼, 자녀 양육, 직업적 성취 등 젊은 시절의 사회적 기대들은 이제 어느 정도 달성되었거나 혹은 더 이상 자신의 삶의 전부가 아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기대감으로부터의 해방감은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시선과 고정관념에 대한 부담감 역시 여전히 존재하죠. 특히 재혼이나 황혼 이혼 후의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는 사회적 편견이 작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중년에는 가족관계나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도 큰 변화들을 겪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여 독립하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돌봄의 형태로 변화하며 직장에서의 위치 또한 변하거나 은퇴를 앞두는 등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죠. 이러한 관계의 변화는 기존의 관계망에서 채워지지 않던 새로운 관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외로움과 고립감이 찾아오기도 하는데요.
사회적 관계망이 점차 좁아지는 경향이 있어 외로움을 느끼기 쉬우며 이러한 감정들이 새로운 썸으로 때로는 깊은 관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연결에 대한 갈증은 중년의 썸을 더욱 절실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사회적 요인들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남성의 경우 경제적 책임, 가족 부양, 은퇴 준비 등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이 젊은 시절보다 훨씬 커집니다. 사회적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감정 표현에 대한 사회적 제약 때문에 정신 건강 문제가 악화되기 쉬운 측면도 있죠.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사회 분위기는 남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반면 여성은 폐경과 같은 생리적 변화로 인해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상실과 함께 심리적 절망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외적인 변화와 내적인 혼란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내부적, 외부적 변화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중년의 썸을 더욱 섬세하고 복잡한 감정의 영역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중년의 사랑은 불안, 외로움, 우울감 등 젊은 시절과는 다른 복잡한 감정을 내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오랜 부부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소외감이 새로운 관계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중년은 다가올 노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종의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 불안, 고독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느끼는 위기의식이죠. 이러한 위기의식은 새로운 관계를 통해 해소하려는 심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즉, 새로운 인연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시도인 셈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중년의 사랑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그리 너그럽거나 따뜻하지만은 않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에 비해 불안하고 외설적인 형태로 묘사되기도 하며 심지어는 가정의 위기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인 시선은 중년들이 새로운 관계를 맺는 데 있어 또 다른 부담감과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숨어서 관계를 맺거나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중년의 썸과 관계는 어떻게 건강한 심리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중년에는 가족 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느슨한 유대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필요할 때 지지해주는 관계가 이상적이죠. 이는 배우자와의 관계뿐 아니라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중년기는 다양한 신체적, 사회적 변화를 겪는 매우 격동적인 시기이므로 정신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등이 흔히 나타날 수 있기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의 감정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높은 자아 정체감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고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은 새로운 관계를 맺는 데 있어 건강한 기반이 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할 때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상호작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중년기의 노화 불안을 완화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힘을 얻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정서적인 지지와 안정감은 중년의 삶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이제 중년 남성과 여성의 썸 심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의 썸은 젊은 시절과는 다른 특징들을 보입니다. 중년 남성은 젊은 시절에 비해 경제적, 정서적 안정감을 갖춘 경우가 많아 젊은 여성에게 신뢰감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삶의 경험과 축적된 자산에서 비롯되는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 표현에 서툴고 책임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말보다는 행동으로 진심을 표현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미리 알아채고 도와주거나 약속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상대의 말과 일상을 세심하게 기억하려 애쓰는 행동들이 그 예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썸일 때는 즉흥적인 만남을 선호하지만 진심으로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할 때는 미리 일정을 정하고 계획적인 데이트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관계에 대한 책임감과 진정성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이별 후에는 감정 표현에 서툴렀던 만큼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고립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을 미화하며 뒤늦게 이별 후 폭풍을 겪는 경우도 흔합니다. 중년 여성은 호감 있는 남성에게 자신의 정보를 은근히 흘리거나 앞으로 자주 보자는 말로 관계 발전의 여지를 남깁니다. 오빠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친근감을 넘어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신호일 수 있죠. 젊은 여성에 비해 삶의 경험이 풍부하여 조심성이 강하며 관계 발전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섣부른 관계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서로를 알아가려 노력합니다. 또한 자주 만나면서 친밀감을 형성하기를 원하고 남성이 자신의 취향이나 속도에 맞춰 행동해 주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관계에서 안정감과 배려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썸이 길어질수록 지쳐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감정 표현이 모호해지고 관계의 진전이 더뎌지면서 기대가 줄어들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감정을 숨기고 상대의 반응을 분석하며 피로감을 느끼며 관계의 기준이 상대방에게 맞춰지면서 자존감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복합적인 심리들이 중년의 썸을 더욱 조심스럽고 때로는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결국 중년의 썸은 단순히 두 남녀의 만남을 넘어 각자의 삶의 경험과 사회적 시선, 그리고 내면의 깊은 변화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섬세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섣부른 판단이나 조급함보다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깊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지난 삶을 존중하고 현재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포용력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어쩌면 중년의 썸은 인생의 농익은 지혜와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또 하나의 여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중년 썸이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년들이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위로와 통찰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